다음 이슈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네. 금호석유화학 예. 박창구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영업본부장 부사장이 예. 사장으로 이번에 승진을 하면서 예. 금호석유화학그룹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금호석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예. 자, 지금 박철환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예. 예, 조카의 난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요. 예,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금호그룹 좀 가계도라든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원래 금호그룹으로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했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그 금호석화그룹이 또 이렇게 따로 독립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게 금호그룹 창업주는 보시듯이 사실 금호그룹이 호남의 호남을 대표하는 어떤 그렇죠. 회사 아닙니까? 네. 박인천 회장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있었는데 장남이 박성룡 전 금호그룹 회장, 그리고 차남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 두 분 다 타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남 전 금호그룹 회장이죠. 지금 수감생활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남이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그리고 오남이 있었는데 이분은 조금 이렇게 좀 뭐라 합니까? 혼외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분 좀 초등학교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룹 네.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뭐 박승용 회장 장남이 박재영 씨가 있는데 이분도 기업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생이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박정구 회장의 장남이 지금 네. 박철환 전 금호석화 상무입니다. 지금 네. 상무직에서 지금 상무직을 내놨습니다. 이런 조카의 난 과정에서. 그리고 삼남 박상구 회장이 있고 이분 아들로는 박세창 지금 금호건설 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남 이번에 말씀 주신 거 박준경 이번에 그 3세 경영을 시작한 박준경. 네, 이번에 사장으로 이제 승진한 예, 거는 예. 지금 표에는 전부로 나와 예, 있지만 예. 현재 사장으로는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의 난이라는 게 예. 박창구 회장과 박철환 전 상무의 싸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박철환 전 상무가 사실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고요. 개인 최대 주주고 이게 박인천 창업주가 이렇게 타계를 하면서 밑에 그 아들들한테 뭐 사실 뭐 LG 같은 경우에는 장자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장자가 없으니까 아들을 밖에서 꼬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자로 해다가 좀 네. 이렇게 경영의 어떤 그런 승계의 구도를 이뤘는데 이쪽 박인천 창업주가 타계하면서 형제 공동 경영을 해라. 그냥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맡아라. 그런 식으로 유언을 했었습니다. 그 유언이 잘 지켜지다가 박상구 회장 때 그 유언이 좀 깨어졌습니다. 예. 박상구 회장이 계속 이렇게 뭐 회장직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65세가 되면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박창구하고 박상구하고의 회장 박철환 상무로서는 두 작은 아버지였던 그런 갈등이죠. 네. 그런 갈등에서 가장 좀 이렇게 손해를 본 사람이 박철환 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창업주의 유언대로라면 이제 3세 경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박철환 상무가 회장직을 맡을 수도 있었는데 그 두 작은 아버지의 그런 갈등 때문에 회장직은커녕 네. 지금 자기가 가진 지분이 가장 많은 금호석화 개인 최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도 좀 물러났습니다. 네, 회사에서 사실상 뭐 밀려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박철환 상무 지분이 한 8.5% 되고 그 박준경 신임 사장 그리고 박창구 회장이 6%, 6% 정도 되고 이 부자들의 어떤 그런 지분을 합치면 14%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표 사무에서 밀린 거죠. 박철환 전 상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주주 제안을 통해서 어떤 그런 뭐 배당을 늘려달라. 그리고 또 이사진을 어떤 교체하겠다 그런 식의 뜻을 수차례 주총에서 전달했었는데 두 차례 세 차례인가 번번이 주총에서 패배했었습니다. 완패로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상무직도 내려놓게 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있었던 경영권 싸움, 예. 그 조카의 난에서 예. 사실 박철환 전 상무가 가장 피해를 받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 가장 덕을 본 것은 박준경 사장, 이제 신임 사장으로 올라간 박준경 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맞습니다. 1년 반 만에 뭐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네, 초고속 승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회사 내부에서는 최근 금호석화가 좀 이렇게 뭐
직원들 명예퇴직 뭐 이렇게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오너가 쪽에서 갑자기 뭐 초고속 승진을 하니까 뭐 좀 78년생입니다. 78년생인데 아, 78년생이 좀 나이가 40대 초반이죠. 우리 나이로 40대 초중반 정도 네. 되는데 너무 좀 이르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저번 그 주총에서 뭐 박철환 상무가 주주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깨졌는데 패배를 했었는데 그 주주 제안 과정에서 쪽 박창구 회장 쪽의 손을 들어준 쪽이 국민연금입니다. 아, 네. 네. 국민연금이 이쪽 금호석화 지분을 한 8%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매경에 보니까 이번에 KT 구현모 연임에 국민연금이 전격 제동을 걸었다는 네, 그런 거기도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왔는데 사실 뭐 국민연금이라는 게 최근에 했었던 그런 기업의 어떤 거 물론 그 단순히 어떤 지분 투자가 아니라 이 특정 기업이 뭐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걸 지켜보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바람직한 현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물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국민연금이 이쪽 금호석화, 이쪽 박준경, 박창구 이쪽 부자 쪽의 어떤 그런 손을 들어줬었는데 앞으로 어떤 경영 성과를 지켜볼 거 아닙니까? 네. 만약 뭐 경영 성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다시 박철환 전 상무 쪽으로 이렇게 뭐 돌아설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는 네. 관측이 나오고 뭐 있습니다. 사실 박철원 전 상무가 여전히 개인 최대 주주이고 관계자 지분까지 합하면 한 10%가 넘는다고 예, 하니까 뭐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렇죠. 어떤 사실 존재라고 그 할 수가 전에 있습니다. 경영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쪽 박철환 상무가 IS 동서라고 합니까? 이 우호 지분을 끌어들여서 경영권 네. 사업을 몇 번 했었는데 결국 관건이 이쪽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쪽이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좀 뭐 번번이 좀 그러니까 뭐 완패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당장은 뭐 지금 뭐 사장직을 맡았는데 같은 경영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회사 안팎에서 어떤 그런 뭐 좀 이렇게 뭐 좀 초고속 승진을 했다. 좀 네. 오너가 일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일종의 뭐 독단이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박철환 상무 전 상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계속 뭐 좀 이렇게 뭐 영식 표현으로 sit back and wait 이런 식으로 전략을 치고 있는데 좀 시장 상황이 바뀌다 보면 언제든지 주주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죠. 뭐 예. 나머지 뭐 기관 투자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나머지 뭐 IS연금, IS 동서랍니까 그쪽을 통해서 또 다시 또 이렇게 경영권 싸움에 좀 불씨를 지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아직도 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신임 사장으로 올랐기 때문에 박준경 사장이 앞으로 경영 실적을 어떻게 내느냐, 앞으로 이제 수행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하느냐, 네.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이게 최근 뭐 기업들이 뭐 3세, 4세 경영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신수종 사업을 이제 좀 이렇게 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런 쪽에 재계 3, 4세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는데 금호석화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어떤 경영권 싸움에 몰두하다 보니까 미래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지적이 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예. 이러한 부분을 박준경 신임 사장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박준경 사장의 어떤 그런 숙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박준경 사장의 내부에서 좀 평가는 어땠습니까? 지난해 금요석유화학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도 좀 박준경 사장에게 있는 것인지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사실 궁금한데. 그 실적이란 게 소위 말하는 어떤 팬데믹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특수를 누린 거죠. 네. 그런데 그 뭐 이제 뭐 코로나 거의 뭐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최근 한 2, 3년간의 어떤 그런 경영 실적을 좀 누릴 수 있는지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글로벌 어떤 그런 금융시장 환경이 되게 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고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박준경 사장이 이걸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죠. 아까 사내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결국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그런 경영자의 어떤 자질을 보여야죠.
단순히 어떤 오너가기 때문에 고속 승진을 했다가 아니가 어떤 경영자로서 어떤 자질이 갖췄기에 고속 승진을 했고 그만큼 어떤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걸 좀 네.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부에서의 또 인정과 예. 또 밖에서의 이제 경영 능력 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상당히 신경이 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이 지금 국민연금 지분이 8% 정도 됩니다. 박찬원 전 상무보다는 조금 적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 국민연금이 뭐 박 사장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행보 그런 것을 쫙 지켜보시 않겠냐 하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입니다. 새로 출범한 박준경호, 박준경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순항을 하게 될지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